여러분, 저는 105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넘기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제 읽은 문장의 한 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의 얼굴도 아직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어떻게 이 나이에도 그렇게 또렷하십니까? 마치 거기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의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몸보다 먼저 기억과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정신을 지키며 살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책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내게 중요한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개인적인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고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절 제 주변에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이야기 하나를 하면 10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묻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웃고 넘깁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웃음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또 어느 날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슬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생각이 깊고 기억력이 좋던 사람이 아주 조용히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고 싶지 않다. 몸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정신까지 너무 일찍 사라지는 것은 가능하다면 늦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조금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찾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몸이 건강한데도 생각이 먼저 흐려지는가? 저는 그 답을 책에서 찾기보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사람의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반복된 습관들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래 살며 알게 된 사실. 정신이 또렷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을 연구한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생각이 깊고 이야기가 분명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직 몸이 건강한데도 기억과 판단이 먼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타고난 머리가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관찰해 보면 그 차이는 아주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반복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고, 읽고,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일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야 하는 일보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일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이 떨어지면 돌에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가 조용히 그 사람의 노년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늘 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 노년의 얼굴을 만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 삶에서 몇 가지를 의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 매일 두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 매일 두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머리는 타고나는 것보다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책을 읽어도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학생은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읽고 또 질문하고 다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은 가능한 한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뇌는 평생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가지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어떤 문장을 곱씹어 보고 어떤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가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쉬운 일만 하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일부러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을 오래 붙잡고 생각하는 일,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서 계속 굴려보는 일, 이런 시간이 머리를 깨있게 만듭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사람은 머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생 머리를 사용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각만 하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지키는 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과의 관계가 정신을 지키는 데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다음 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하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살아온 저도 때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의를 하며 느낀 것은 대화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동의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머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자들을 만나면은 오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 이야기도 하고 책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서로 생각이 다른 문제를 두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늘 느낍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내 생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되면은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화를 따라가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은 조금씩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가끔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돼 보니 사람은 사람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정신을 지키는 데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이것입니다. 정신을 지키는 세 번째 습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의 정신과 몸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보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생각도 점점 느려집니다. 제가 살아오며 관찰한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한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몸을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걷고 밖에 나가고 몸을 쓰는 일을 조금씩 했습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정신도 함께 느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걷는 시간을 만들고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정신도 함께 깨어납니다. 걷고 나면 생각이 맑아지고 머리가 다시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오래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잠시 밖에 나가 걸으면 생각이 다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느낌이 더 분명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은 훨씬 오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바로 잠과 음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두 가지 기본이 정신을 지키는 데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이것입니다. 정신을 지키는 네 번째 습관, 잠과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살며 느낀 것은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잠과 음식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습관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이 잠을 통해 정리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생각도 흐려지고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잠의 중요성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저는 평생 특별한 음식을 찾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고 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정신은 몸이 건강할 때 더 또렷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잠, 단순한 음식,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창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장 중요한 답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늙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삶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것입니다.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왜 아침에 일어날까요? 젊을 때는 이유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이유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할 일이 없다.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제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정신도 함께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마친 뒤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아직 세상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 느낌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을 떠올려 보면 정신이 또렷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늘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오래 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책 한 장을 읽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105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고 읽을 것이 있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을 지키는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생각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몸을 움직이고 잘 쉬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것입니다. 또렷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또렷하게 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마치 거기에 어떤 행운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며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몸을 움직였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더 빠른 길은 없습니까? 하지만 삶에는 그런 길이 많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국 매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노년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만든 작품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 저는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책을 펼치고 생각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지키고 싶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렷한 노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생각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몸을 움직이고 삶의 이유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삶의 마지막 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오늘 해야 할 생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의 정신을 깨우는 작은 일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